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둔 캐나다인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손을 맞잡고 서울의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맞이하는 사람들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이미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의료 프로그램에 큰 기대를 걸고 아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도착해 한국 의사들로부터 듣게 된 충격적인 발언은 그녀가 예상치 못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본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포럼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여 만들었습니다.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이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에서 들려주었으면 하는 내용은 이메일 또는 쪽지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연자를 대신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제 사랑스러운 아들 알렉스를 소개할게요. 알렉스는 제 눈에 넣어도 전혀 아프지 않을 정도로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8살이 되던 해에 눈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알렉스가 묘하게 앞을 보며 이상한 것들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가 눈이 아프다고 호소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제야 진지하게 문제를 받아들이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더군요. 왜 초기에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냐고. 여기 캐나다에서도 의료 시스템은 지역마다 주마다 큰 차이를 보여요. 특히 의료보험이 없는 상황에서는 병원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경미한 건강 문제에는 자연스럽게 자연치료를 선호하게 됩니다. 처음에 알렉스가 눈 문제를 호소했을 때 저는 아마도 빠르게 지나갈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제 예상과 달랐고 결국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었죠.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부모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경미해 보이는 문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시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알렉스가 눈 문제를 겪을 때 병원에 데려갈 상황이 아니었죠. 남편에게 알렉스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말했을 때 남편은 우리 형편의 병원은 무슨 하면서 바로 거절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후로 남편은 많이 변했어요. 결혼 전에는 착했던 남편이었는데 일을 잃고 나서부터는 많이 우울해지고 술만 찾게 됐어요. 새 일자리를 찾을 생각도 안 하고 우리 가정은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러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또 무슨 문제를 일으켰나 싶어서 바로 경찰서로 갔는데 거기 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알렉스였어요. 알렉스가 어떤 일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가족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사람은 우리 옆집에 사는 한국인 부부뿐이었어요. 우리는 집을 비울 때 서로의 아이를 잠깐씩 돌봐주면서 친해졌거든요. 정말 급한 마음에 그 부부의 집 앞으로 갔습니다. 거기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초인종을 누르고 말았죠. 한국인 부부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알렉스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알렉스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어서 막막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어렵게 돈을 빌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부탁했습니다. 한국인 부부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들은 알렉스의 상황을 듣고는 망설임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알렉스는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감사한 마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알렉스와 저희 가족에게 그들은 진정한 은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은 전혀 사태를 직시하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아프고 있는데도 무관심한 그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해 결국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아이도 아프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이별까지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향했죠. 아이가 이제는 괜찮아질 거라고 조금은 안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오만이었어요. 아이의 눈 상태는 이미 심각하게 악화되어 각막이 많이 얇아져서 수술이 까다로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집 한국인 부부가 저에게 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어요. 한국에서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곳에 사연을 보내면 때로는 지원을 해주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렉스를 위해 그 프로그램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써 내려간 사연이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랐죠. 그래서 결국 한국인 부부의 권유로 그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 마음속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휴전 상태에 있는 국가, K-팝 정도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인 부부는 이런 기회가 정말 드물다고 우리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계속 설득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느 날 그 부부가 우리 집에 급하게 찾아왔어요. 한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알렉스의 사연이 선택되어 한국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촬영에도 참여할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한국인 부부의 말이 계속 마음속에 울려 퍼졌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큰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2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그곳의 친절함과 세심한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공항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알렉스를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공항 내부에는 시각장애인 지원 스태프들이 있었고 그들은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준다고 했습니다. 짐이 많았던 저희는 그 서비스를 요청했고 스태프는 입출국 게이트부터 수화물 수령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촬영을 위해 온 방송팀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의료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의학진료, 환자 이야기, 의료 현장 이슈 등을 다루며 많은 정보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안과 전문의들이 알렉스의 상태를 면밀히 검사했습니다. 의사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상황을 평가하고 프로그램 제작진과 상의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저희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지펴주었고 알렉스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시간가량 상의한 후 제작진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캐나다를 떠나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온 상황이었기에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간곡히 부탁드렸어요. 눈물을 흘리며 알렉스를 위해 어떻게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제작진에서 예상치 못한 말을 했습니다. 알렉스의 눈 상태는 미국에서 말한 것처럼 심각하지 않으며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의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나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작진은 원래 더 심각한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었고 제가 보낸 사연은 캐나다에서 치료할 방법이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해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아서 촬영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 길을 오고 알렉스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완전히 도움을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느낀 제작진은 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촬영은 진행하지 않되 알렉스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화가 났습니다. 캐나다의 병원에서 왜 아들 알렉스의 상태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었는지 그로 인해 알렉스가 시력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치료가 시작된 후 알렉스의 상태는 점차 호전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치료 후에 알렉스는 많이 나아졌고 의사는 상태를 더 관찰하기 위해 우리가 한국에서 추가로 일주일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이 추가된 시간을 이용해 우리는 서울을 탐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렉스가 붕대를 감은 상태에서도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시각장애인에게 친절하게 마련된 다양한 서비스와 시설 덕분에 알렉스는 제 도움 없이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방문할 때마다 저희는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각 역에는 큰 글씨로 표시된 안내판과 돋보기가 비치되어 있었고 점자 안내판은 손으로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더욱이 바닥에는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쉬운 안내 경로가 표시되어 있어 이동이 편리했죠. 영어와 일본어를 포함한 다국어 음성 안내 또한 제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알렉스가 독립적으로 이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깨끗하고 쾌적했으며 특히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한 좌석이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시스템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화문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의상인 한복을 경험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보며 한국인들이 과거의 영웅을 어떻게 기리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양한 체험을 마친 후 저녁을 먹기 위해 한식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저는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마다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메뉴판은 영어로도 변환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로봇이 우리가 주문한 음식을 테이블까지 서빙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신기하고 혁신적으로 느껴졌어요. 한국의 전통 음식을 처음 맛본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치찌개와 떡갈비를 주문했는데 예상과 달리 김치찌개는 새콤달콤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맛이었습니다. 아들 알렉스는 특히 떡갈비를 매우 좋아했어요. 신기하게도 로봇이 음식을 서빙해 주었고 후식으로 나온 떡과 식혜도 맛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떡갈비를 맛있게 먹은 후에도 떡이 더 들어갈 만큼 매력적이었죠.
일주일의 시간이 흐른 후 알렉스가 붕대를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선명하게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알렉스의 모습에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캐나다로 돌아왔고 저는 한국인 부부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했습니다. 정말 한국인 부부가 없었더라면 저와 아들의 인생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